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용접사로서 이민에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실패하는 거를 보면 그걸 피하면 타산지석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보고 그 반대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좀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국을 했던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접사들을 많이 받았었고,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알바타 내에서 용접사들이랑 이렇게 기타 그 현장직의 그 오일 샌드 관련된 직종에 한해서 그 영어 점수 필요 없이 이제 그 전임맨만 합격을 하면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맨 시험에 붙으면 또 오픈 비자도 내어줬었고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었는데 영어 점수도 없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낮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돌아간 거 빼고요. 그리고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했는데 캐나다 이민보다는 한국에 사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고, 그 케이스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영어예요. 그 이제 영어가 안 되신 경우에 그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었더라고 해도 일단 이 회사에서 그 나를 잘 그 인정을 못 해줄 수가 있고, 내 실력이 그 회사에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이 끊길 수가 있고,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레이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레이오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뽑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슈퍼바이저가 나랑 좀 많이 안 맞는다라든지, 뭐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럼 그 회사를 떠나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에이전시랑은 한 번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뭐 어떤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뭐 더 취업을 알선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자신이 영어가 좀 필요한데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제 유니온에서 너는 영어가 좀 안 되니까 그 이제 여기서 못 써주겠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이제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용접 실력이라도 괜찮으면, 기회가 조금은 적지만 적은 기회를 잘 살려서 그 거기에서 취직을 해서 더 실력을 늘리고 그 더 영어도 쌓고 인맥도 쌓고 하면서 이렇게 적응도 점차 이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조금씩 더 잘 알아듣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영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그리고 인맥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인맥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맥에도 제한이 많이 걸려요. 그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 중에 그 나랑 친분이 있어서 어떤 회사에 그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정보의 제한도 많이 갖게끔 돼요. 영어가 되면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초반에는 AIT라든지 그 전임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접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하다못해 렌트 계약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할 때도 다 영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돼서 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민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회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시급이 높은 일자리는 인기가 많죠. 그러면은 이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용접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이제 자신이 이제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는 영어가 큰 몫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접 실력입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용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다양한 용접을 할 줄 알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접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단기간만 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용접 실력이 낮은 거예요. 용접 실력이 낮은 경우에 일단 전임엔 시험을 합격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와도 그 공급보다 구인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그건 그나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용접 실력이 있어야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용접 실력이 안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이제 기회가 잡혀도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골치 아파집니다. 운이 좋으면 가서 1, 2주라도 일을 하면서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시험은 통과를 한 거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합니다. 초반에. 한 3개월 이전까지는 주시를 하는 편인데, 보통 한 1, 2주 정도 일을 하는 거를 많이 지켜봅니다. 그 이제 그때에 이제 조금이라도 버티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번에 시험을 볼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용접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회가 나도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낮은 시급에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급이 낮아가지고 더 이렇게 생활비 면에서 힘든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임엔 시험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체류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 이제 좋은 회사에 그 용접 실력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끔 되면 시급도 처음부터 이제 높게 가져가게끔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 시급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연습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접 실력이 낮을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용접으로 먹고 사는 건데 영주권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뭐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 실력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관련 지식 부족입니다. 이민법에 관해서 그리고 이민에 있어서는 이민법도 중요하고 이민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그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권이 이민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대체적인 그 여론에 따라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그 이제 보통 앞 사람이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앞전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영주권을 받고 했다더라,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그 귀동량이 있어가지고 듣는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일단 국경에 한번 나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국경에 나갔다 와야 되고, 영주권을 받을 때도 랜딩이라고 하는데, 그 국경에 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면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 내용을 모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범죄 경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약간 취업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임면에도 관심이 있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올 경우에 그 이제 대답을 잘못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가 내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그 뭐 취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 전임면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 뭐 관광한다라고 입국을 하고 나서 그 관광 신청서에다가는, 그 입국 신청서에다가는 관광을 한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적어놓고 나서 뭐 짐을 보니까 뭐 그 용접 관련된 장비가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물어보죠. 이게 뭐냐? 너 취업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거 그 저기 뭐냐, 전임면 시험은 관광 비자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회사는 알아보겠지만 취업 비자를 받고 나서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이제 그쪽에서 심사를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모르면서 대답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오답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의도는 같아도 내용은 같아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관련 법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앞전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왔어요.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용접 실력도 안 되고 뭐 관련 지식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취업이 안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시에다가 다시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시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3개월이 흘러요.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럼 그 3개월 동안 일단 첫 달은 그냥 기다리죠.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 달까지 뭐 조마조마 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려요. 세 번째 달도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립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뭐 취업을 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실력도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더 잃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란다고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취업 자리가 나면은 해주는 거고, 아마 안 나면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이전시의 도움 없이는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어느 정도 실력을 쌓으시라라고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자신이 영어 실력이 되고 용접 실력이 되고 그리고 관련 지식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서 꼼꼼히 준비를 하고 해서 하면 영주권에 있어서 뭐 그렇게 확률이 낮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서, 그 이제 일자리를 하다 못 구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 밑에서 뭐 누가 뭐 컨스트럭션 사이트에 뭐 어디에 뭐 일이 있다고 하더라, 뭐 캐시잡 어디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어디에서 일을 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시다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회를 보는데 자신이 직접 트라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서 전이맨 시험도 계속 봐야 되는 거라서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민의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경계를 하게끔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관련 지식의 부족에 해당이 되는데, 에이전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줬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뭐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아는 분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게 끝이에요. 관련 기관에 뭐 전화를 해본다든지 뭐 찾아가서 뭐 물어본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영어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 용접 실력이 있고 영어가 되면은 자신이 직접 트라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민 타이밍이 너무 안 좋게끔 되면 그럼 용접을 버리고 다른 직종,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디라든지 목수라든지 오픈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아니면은 다른 지역이라도 가셔야 돼요. 그 이쪽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직접 이력서를 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 건너에 어떤 다른 한국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다른 에이전시랑 컨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니면 다른 한인 어떤 뭐 건너에 그 내가 아는 지인의 지인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실패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요. 그 이제 뭐 지식인이라든지 네이버에 많이 찾죠. 블로그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끔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이 겪은 거, 힘든 거, 그 이제 캐나다인들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라더라,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서 unemployment rate를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용접사의 취업률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를 하진 않아요. 그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 오일 산업의 오일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이제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겪어보고 느끼고 한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은 다 망하고 뭐 용접은 다 망한다, 뭐 이민 가도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다 맞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이제 뭐 주식하지 말라, 뭐 부동산 다 망한다, 폭락한다, 어? 뭐 부동산 하면은 뭐 임차인에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뭐 집에 물 새고 이러면 어떡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주식하면 다 망한다. 주식하면 다 망하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면 다 망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어,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봤을 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이제 그 이면에 이분이 영어를 잘 하셨는지, 그리고 뭐 용접 실력이 우수하셨는지,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정확히 알고 가신 건지, 이런 점에 관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라는 거면은 모르겠어요. 내 영어 실력은 이렇고, 내 용접 실력은 이만큼 했었고, 그리고 내 관련 지식은 이만큼을 알고 있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많이 부정적이지만, 뭐 댓글을 따로 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뭐 대박이 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연봉 조금 더 받고 뭐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 이분들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과정으로 통해서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좀 뭐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좋은 점들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건데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뉴스가 더 잘 퍼지고 그리고 더 그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우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그 이제 한국에서도 자살이나 살인 같은 일들이 있고 뭐 뭐 그냥 근근히 먹고 살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뉴스가 되는 건 자살이나 살인이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점을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걸러 듣는 거는 걸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민 실패 요인에 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